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 사례로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고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의 수익 내는 방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수익을 말하다죠. 수익을 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만큼 어렵지도 않고 또 반대로 쉽지도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익히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노력하셔도 10년, 20년을 하셔도 수익을 내지 못할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주식에 관심이 많고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3월 이후에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많이 묶여 계신 분이 많을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려가는지 급등하는 종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커즈, 즉 원인에 대해서 모르신 경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익을 말하다 해서 가장 근본적인 키, 그 핵심 키 하나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그 핵심 키는 뭐냐 하면 핵심 키는 에너지 매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매매라는 건 잘 안 들어보셨고 주로 수급 매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급이란 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인데 뭐 영어로는 demand and supply죠. 경제학은 많이 배우신 분들 아실 텐데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수급 매매라고 하지만 저는 이 수요와 공급 외에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에너지의 원리에서 주식이 작동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어떤 굵직굵직한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강의는 디테일한 데 집중하지 않고 큰 프레임워크 내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기술적 매매 기법이라든가 섹터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려도 그때 잠깐 들을 뿐이고 그다음에 기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례적으로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수익을 잘 줄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너지 매매란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물가가 우리 요즘 뭐 파 얘기도 하고 요즘 감자 얘기도 하고 뭐 사과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급은 적은데 사고자 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그죠? 사고자 에너지는 많고 그죠? 공급은 적고 하기 때문에 그 과일 가격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팔고자 하는 사람은 잔뜩인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죠? 주식이 안 오르죠?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원천이 바로 에너지가 돈입니다. 돈.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야 주식이 오르는 건데 돈을 넣는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도 있고 외국인이라는 큰 거대한 그죠? 몸집도 있고 또 금융투자사라든가 뭐 사모펀드 또 기타 법인 등등해서 기관 투자가도 있고 수많은 그 플레이어들이 참여를 하는데 참여할 때 그냥 손만 들고 하는 게 뭐가 있죠? 머니가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만 보셔도 하루에 장만 잘 살펴보셔도 오늘 오른 종목은 굳이 보지 않고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 오른다 그러면 그 종목의 수급을 열어보지 않고 외국인이 얼마큼 들어왔겠네, 개인이 얼마만큼 들어왔겠네 대충 예측하면 한 거의 90%는 맞습니다. 굳이 열어보지 않는데 열어본 이유는 확인만 할 뿐인데 오늘장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보여야 될 게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느냐. 그게 바로 캐시, 현금이 어떻게 흐르느냐가 형태입니다. 자, 에너지 형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있고 외국인의 기관 매매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주로 활용합니다. 근데 꼭 프로그램 매수만 절대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많은 종목을 사고 팔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또 프로그램을 넣어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그걸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해서 다음에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과 같은 큰 돈, 머니를 가지고 있는 주체들은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이용한다. 해서 제가 화요일날 배트맨 방송에서도 강의를 했고 그때 강의한 사례들이 또 오늘 좀 넣었는데 그 프로그램 매수 매도도 알아야 되시고 이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이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기술적 기법에서 뭐 스토캐스틱이니 볼린저 밴드니 뭐 이동평균순이니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들은 다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메인스트림은 큰 돈의 물줄기가 이 섹터에 이 종목에 들어왔냐가 핵심이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고 오늘의 강의 주제도 바로 캐시가 현금이 어떻게 흐르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 경험상 보면 단순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 해서 쫓아 매매하신다고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던져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수익 내기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제가 그나마 확률 높은 기준을 설정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이틀 이상이 됩니다. 최소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가 이틀 이상 들어와야 드디어 에너지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규모가 그 회사의 주가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으면 대량으로 들어온 거고 조금 들어온 거는 아직 입지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제가 실제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가장 최근의 사례, 늦어도 멀리 있어도 한 달 전 사례라든가 최소한 3월 달 사례들을 다 가지고 왔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이 보시고 다음 주 시장에 보시면 바로 손실 최소한 보지 않을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여러분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뭐죠?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오늘 방송한 이 시각에도 그죠? 오늘 종가에도 확인하지 않아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큰 거대한 삼성전자가 오른다는 얘기는 외국인과 기관 같은 매수 주체가 큰 돈을 친 머니를 현금을 인풋하지 않고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종목을 사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개별 종목에서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4주 연속 4주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 4주 연속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원리입니다. 제가 이제 이따 설명을 조금씩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우리가 데일리 프로그램을 매일이죠, 매일 어떻게 종목별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죠? 자, 요즘 프로그램 매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악하기도 합니다. 영악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줄 알고 개인들이 쫓아 매수하면 막 올린 척하다가 어느새 보면 한 10분 지나면 프로그램 매도가 막 쌓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할 경우에 5분 내에 가 털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몰캡 같은 작은 종목들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날 데일리 프로그램 매도만 보고 매수하면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거고 이건 사실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좀 많이 없으시거나 이쪽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되 주의하시란 말씀입니다.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다 해서 매수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왔다 해서 매도하지 않는다. 단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왔는데 매수하지 않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단 매수가 들어왔을 때 2가지가 있습니다.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느냐 아니면 그날 하루만 들어오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하루만 들어온 날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자, 우리 이게 정설은 아닌데 제 보기에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외국계 증권사가 있습니다. 홍콩계라든가 어떤 특정 증권사들인데 이 증권사들이 프로그램 매수를 하면 영락없이 하루나 이틀 내에 바로 시초가부터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했겠나 혹은 장 종료 후에 아침에 시초가에 막 반짝반짝일 때 매수하잖아요. 그날 거의 틀림없이 개인 투자가들이 걸리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는 뭘 잘못합니까? 손절매를 못합니다. 손절매.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 손절매가 매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손절매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한번 잘못 걸려들면 이 프로그램 매매에 한번 잘못 걸리면 1년, 3년까지 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저희 사무실 옆에서 그 엘리베이터 탔는데 직장인들 3명이 이제 점심 먹고 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현재 마이너스 80%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로해 주면서 동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몇 천만 원이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하루 이틀만 매수할 때는 하루 이틀만 열심히 보는데 매수하고 나서 한번 물려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손절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뭘 보고?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간지 캐시가 인이 됐는지 아웃이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보더라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캐시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원래 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들어왔다. 외국인 기관 투자가 매수 매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하시거나 어떤 도움을 받으면 최소한 2일 이상 있는 순매수 종목을 찾아라. 자,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와 우리 외국인 기관 매매는 사실 같은 건데 제가 굳이 이걸 분리한 이유는 뭐냐면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는 거의 실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한 1, 2분 사이에 이게 표시가 됩니다. 따닥따닥 보여요. 근데 외국인 투자와 기관 매매의 결과물은 어떤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HAT 상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 상의 증권사별로 그 집계 개수가 다 틀려요. 키움증권 틀리고 삼성증권 다 틀립니다. 그러나 얘는 비슷합니다.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당일치에 어떤 거래가 있는지 보려면 프로그램 매매, 매수, 매도를 켜놓으시고 쭉 그 종목을 매도할지 매수할지 잘 보셔야 되고 중기 투자를 보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주 이상 된 종목, 제가 오늘 소개시킬 종목이 있는데 그때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주 이상 순매수 데려간 종목들이 있어요. 뭐 짧아도 2주 이상. 쉬운 예로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좀 물려도 한 일주일 좀 물려도 반드시 상승을 보이더라. 그 예외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예외를.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급하니까 지수가 지금 연중 최고점 물론이고 한 2년 만에 최고점을 돌파하고 미국의 다우 시장도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으니까 왜 내 주식은 안 오르지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너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가 빠졌는지 들어와 있는지를 지금 켜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매도를 보세요. 여러분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많이 빠져 있다면 산 이후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매도가 빠져 있을 것이고 오늘 오전에 샀는데 지금 빠져 있다 그러면 아마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전환이 돼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확률이 한 90%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기본적인 건 알아야죠. 오늘 디테일한 건 설명 안 드려도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묶어서 주식을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묶는 겁니다. 자기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베스킷 한 단위로 이렇게 뭐 보통 몇천 주, 천 주 이렇게 뭐 심지어는 한 주 뭐 이렇게 해갖고 프로그램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다다닥 하면서 순식간에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베스킷으로 묶어서 매매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매매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자, 프로그램 대량 매수 종목에 우리가 주의하자. 자, 우리가 프로그램 대량 매수라고 제가 대량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어떤 종목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종목이 상승할 확률이 높은 게 아닙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그랬죠?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에 주유소 가서 뭐 합니까? 주유하잖아요. 주유를 10,000원어치밖에 안 하면 이 자동차가 멀리 갈 확률이 적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주식이 멀리 가려면 프로그램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와야 그날 당일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량으로 들어오는 게 이틀 이상 쌓인다. 그러면 3일째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제 경험적으로는 프로그램 매수가 이틀간 대량으로 들어왔다 하면 3일째 오전장에는 상승하고 4일째는 바로 차익 실현이 날 확률이 높으니까 한 이틀 정도 상승했다. 제가 매수했다, 여러분들이 매수했다 싶으시면 오전부터 여러분이 먼저 수익을 내시면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기 트레이딩, 즉 데일리 트레이딩에는 프로그램 대량 매수가 좋은데 프로그램 중기 투자 하시려면 프로그램이 3일 연속 순매수된 거.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보통은 요즘은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길어봤자 3일인 경우가 많고 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긴 경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최근에 가장 많이 대량으로 매수한 프로그램 매매 종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그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HTS를 딱 켜보시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매도 프로그램 보시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우리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2주, 그죠?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기관들이 쭉 사다가 이틀 전부터 좀 매도치고 이렇게 해서 보나마나 거의 3일 연속이 아니라 일주일 연속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고점이냐 아니냐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차트는 보지 마세요. 차트는 기술적인 거는 어떤 우리가 개별 종목 오를 때 보는 거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거대한 종목은 큰 대량의 매물이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최근에 한 1조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개인들한테 그걸 넘기기 위해서 당일 오전 내에 다 던질 수가 있습니까? 못 팝니다. 못 파는 이유가 뭡니까? 사는 사람이 있으니 파는 거죠. 그게 바로 주식시장의 에너지의 원리입니다. 에너지를 1조 원어치 사들인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이 주식시장에서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천천히 일주일, 3일, 열흘에 걸쳐서 한 달에 걸쳐서 그 외국인과 기관도 프로그램 매수했던 걸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매수 종목 중에 3일 연속 순매수한 종목을 중기투자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내 종목이 급락하겠지 하는 염려가 없습니다. 특히 대형주, 참 프로그램 매수가 많은 주식 이런 걸 차라리 안정적으로 거래하시면 이게 안정적인 중기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기투자 하신다고 예를 들면 요즘 초전도체니 뭐니 해서 급등락하는 게 뭐 있죠? CCS 이런 게 있잖아요. CCS. CCS가 이틀 전에 이런 공시가 났습니다. 대주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더니 이틀간에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근데 갑자기 어제 장이 끝나고 4시 넘어서 이 소송을 대주주에 대한 소송을 취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갑자기 시간에 거의 상한가까지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가격 현재의 가격대가 사실 한 몇 배 정도 올라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매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으로 프로그램 매도하는 종목이 아니라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작전주, 그거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개인들도 작전주인지 알고 투자하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하시거나 어떤 슈레이딩이 한 중고수 이상이 됐을 때 하시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대량의 거래가 일어난 몇천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가 3일 연속 들어왔다. 투자하셔도 크게 급락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걸 주로 하시라. 이런 게 오늘의 강의의 핵심입니다. 에너지가 있는 종목에 에너지가 들어온 종목에 사자. 이것은 바로 시장의 원리다. 주식시장의 원리, 주식시장만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고 팔든지 에너지가 기본인데 그 에너지가 돈이라는 사실을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 숫자로만 보기 때문에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돈이 얼마큼 들어왔냐를 잘 판단해 보세요. 그 종목에 3일간에 돈이 얼마큼 들어왔냐. 그러면 그 다음날 급락할 확률이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자기는 손해보려고 5천억을 투자했는데 3일 동안 갑자기 하한가에 내려 꽂겠습니까? 자기 돈이 얼마인데요? 그럼 바로 잘릴 겁니다. 가게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못 텁니다. 못 털어요. 그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가장 안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삼성전자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매수 말씀드린 이유는 한 2주간 살살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근데 단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삼성전자에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절대 외국인과 기관인 삼성전자의 그 많은 물량을 2조 원대 되는 물량을 한꺼번에 털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급등하고 있죠. 상승률은 개별 종목에 높지 않지만 뭐가 제일 좋습니까? 중기 투자에 유리한 종목이 된 겁니다. 이유는 뭐죠? 프로그램 3일 연속 순매수가 여기 얘기한 대량이 핵심입니다. 대량으로 지금도 들어왔고 어제까지도 엄청 매수했고 오늘도 삼성전자의 매수가 외국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절대 여기서 그냥 던지지 못합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종목을 선택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여러분들 일단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인과 기관이 단기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도를 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걸린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손절이라도 만약에 마이너스 2%라도 빨리 같이 파시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소액인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 유리한 겁니다. 소액이라도 던져도 매수할 수 있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도를 잘 보시면 프로그램 매도를 하면서 그냥 매도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매수 물량을 호가창에 매수 물량을 막 쌓아놓습니다. 2만 주, 3만 주. 그래서 언뜻 보이게 매수할 것처럼 모양은 띄우는데 프로그램 차트를 잘 보시면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매도를 치면서 매수하는 모양새를 치는데 그 매수에 깔아놓은 매수 주체가 바로 프로그램 매도 주체인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종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밑에 안정적으로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매수 물량이 쌓여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허수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냥 하락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도가 하루 종일 또는 오전 내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좀 아쉽지만 거기서 던지셔야 장기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묶이는 그러한
잘못된 그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네오셈이죠, 네오셈. 네오셈이 자 오전 9시 30분에 자 네오셈을 제가 추천할 때 그 종목입니다. 이게 제가 그 설 연휴 직전이죠. 이때 네오셈 좋겠다고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이제 설 연휴 이건 이제 설 연휴 이후 건데 잘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가 어떻습니까? 여기 잘 보시면 이만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죠. 자, 3일 연속 들어왔고 4일째 매도했지만 그 다음 날 3월 5일 날 13만 2천 주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그 다음 날도 상승 확률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만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쌓인 프로그램 매수량이 단가 14,500 대충 14,000원짜리가 그죠? 얼마큼 들어왔습니까? 한 30만 뭐 빠져나가도 쳐도 한 20만 주가 넘게 많이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나가려면 이 매수처가 나가려면 그만큼 개인이나 기관이 받아줘야 됩니다. 못 받으면 받을 때까지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오셈의 사례를 가져왔고요. 자, 프로그램 매수 매도의 물량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2000주 있죠, 이런 거. 자, 252주. 요즘 숫자를 이렇게 합니다. 1899주. 이런 게 확실한 프로그램 매수 물량입니다. 요즘에는 개인들의 눈속임을 위해서 프로그램 자체에 1900주 이렇게 매수 안 합니다. 이런 게 사실 요 10주 뭐 이런 게 몰라도 1899주 이렇게 막 떴잖아요. 이렇게 순식간에. 자, 6초, 7초인데 1초 사이에 따닥 치면서 이게 뜬 것들이 있죠. 이런 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게 이렇게 합산이 돼서 쌓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를 볼 때는 시간별 체결과 얘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따닥 치면서 얘가 조금 몇 시차를 두고 얘가 움직입니다. 근데 요게 시차가 된 게 이제 투자가 수급 동향으로 나중에 한 10분, 20분, 30분이 지나서 옮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프로그램을 잘 봐야 된다 하는 가져왔고요. 네오셈이 어떤 회사냐면 네오셈은 요즘에 반도체가 그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 우리가 연초에 뜬 반도체 업종이 뭐냐 하면 HBM 후공정 반도체가 주로 떴습니다. HBM 후공정 그럼 뭡니까? 자, 주로 이제 세 가지 종목인데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네오셈. 금년 들어와서 1, 2, 3월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HBM 후공정 반도체. 여기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그죠? HBM 수요가 주로 발생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도 네오셈이라든가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특히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어제 그저께도 급등했잖아요.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도체 중에서 올 수 있는 섹터가 후공정 HBM 반도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사실 때도 단순히 프로그램 매수가 되었다 사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섹터를 먼저 보셔야 된다. 그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인지. 자, 예를 들면 우리 영역이 반도체가 있고 2차 전지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약 바이오가 있고 뭐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주로 도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금융 이 섹터가 있으면 이 섹터의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중에 연초에 많이 물렸던 게 HBM 반도체 쪽에 네오셈과 한미 반도체 이쪽입니다. 이쪽에 돈이 물렸다가 또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죠.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네오셈이 그 다음날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오셈은 제가 추천한 게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 딱 내려와서 여기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제가 이때 추첨을 했습니다. 이때.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2, 3일 지나서 그냥 급등을 짰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 신이라서 잘 맞힌 게 아니라 뭐 점쟁이도 아니고 맞힌 게 아니라 실제 제가 확인한 거는 프로그램 매수가 연속으로 들어왔는지 대량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자, 이 차트에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어디 있을까요? 이 차트에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뭘 알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거래량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들어왔다 합니다. 이것이 장중에는 프로그램 매수 매도로 들어오고 장이 끝나거나 어떤 30분, 1시간 지난 후에는 최종적으로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얼마만큼 매수했다, 매도했다 나타나는 건데 이 빨간색 거래량이 순매수가 프로그램 순매수가 많다는 얘기고 파란색이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 순매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런 평범한 거래량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간 요 날 있죠. 요 날. 딱 여기 친 날. 여기 이렇게. 그죠? 요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유입될 때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빠져서 많이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거의 10개 정도. 보통 7개 넘어가면 다시 반등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좋은 회사일 경우, 좋은 섹터일 경우에는
그 현재 이슈가 끝나지 않았는데 7일 연속 하락했다. 그럼 반등의 확률이 높은데 특히 잘 보세요. 음봉이 크다가 음봉 숫자가 줄어들면서 도치가 뜨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하락을 멈추고 있잖아요. 이때 만약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면 쫓아 들어가시는데 오후장에 사시면 한 며칠만 끌고 가시면 수익이 납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맨날 사는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손절매도 잘 하셔야 되지만 매수한 종목이 한 10%, 20% 나오면 거기서 수익을 내고 손절하실 때는 한 많아야 2%의 손절을 하시면 반드시 한 달 내, 한 달 기준 또 1, 4분기 기준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막 좋은 종목이네 하고 뭐 자네도 사게 뭐 이런 사면 안 되시고 반드시 숫자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식 투자의 전문가들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어요. 맞았을 때는 뭘 보고 맞겠습니까? 이 대량의 에너지가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지를 보고 확인 매매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날은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래량에 파랑이 떴죠? 여기가 뭐였습니까? 위에서부터 매물이 나왔잖아요. 매물이. 그죠? 팔고자 하는 주체들이 매물 때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시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시면. 자, 제가 박스를 그려놓은 얘기 여기서 한번 됐죠? 여기서 한번 또 보시면 어떻습니까? 쭉 파란 게 나오다가 다시 여기서 반등을 보이죠? 다시 한번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날은 제가 안 봐도 프로그램 매수가 왕창 들어온 겁니다. 왜? 거래량이 이때 거래량의 2배, 이때 거래량과 만몽수준이 들어왔잖아요. 최소한 이런 경우는 최소한 하루는 더 올라갑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매수하시면 안 되고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개인 투자가들이 기관전이나 프로그램 매수 주체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은 대량의 이만큼의 그죠? 이만큼 전체는 아니지만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 또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개인들 기껏해야 1,000만 원, 2,000만 원 던지는 거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던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계속 사줘야 하기 때문에 계속 뉴스를 띄우면서 방송에서 추천해 가면서 이렇게 매도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에너지가 나가는 길입니다. 에너지가 나갈 때는 보통 잘 보시면 에너지가 들어올 때는 여기를 돌파할 때,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러죠. 이걸 돌파할 때 에너지가 들어오고 에너지가 들어온 다음에는 그다음에 여기 이 사이가 벌어진 걸 우리는 이격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요 평균선이 뭐냐면 5일 이동평균선인데 평균값에서 크게 멀어졌다 이 말입니다. 멀어졌다는 얘기는 과열이다 이 말입니다. 단기 과열. 단기 과열이면 먼저 매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네오셈을 설명을 드렸고 그때 제가 이때 한번 제 추천을 두고 사신 분들은 이익을 나셨을 겁니다. 자, 그때 이후에 이때 다시 제가 화요일 날 프로그램 매매 기법을 뱉으면서 강의하면서 다시 사례를 지금처럼 설명드렸습니다. 딱 이렇게 여기서. 그때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급등했잖아요. 그날 강의를 보신 분들도 따라하신 분은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섹터가 이슈를 받느냐. 두 번째,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캐시, 즉 현금, 에너지가 들어왔냐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어떠한 주식도 에너지, 즉 돈이 들어오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속임수를 쳐서도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항상 프로그램 매매를 잘 보셔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네오셈이라는 HBM 후공정 반도체, 그죠? 급등했던 종목들을 설명드려 왔고, 자,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의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도 같은 시각에 제가 뜬 건데, 같은 시각에. 자, 어떻습니까? 같은 날 뜬 건데, 자, 보세요. 여기 장중에 뜬 겁니다. 자, 중간에 약간의 매도가 있지만 이만큼이 어떻습니까? 이걸 대량으로 할 수 있나요? 소량으로 할 수 있나요? 자, 하루 거래량이 몇만 주죠? 기껏해야 30만 주인데 하루 거래량이 35만 주인데 이날 3월 4일 날 거래량이 20만 주입니다. 그럼 하루 거래량 중에 반 이상을 어떤 매수 주체가 돈이 왕창 들어왔다 이겁니다. 반드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여기서 에너지가 들어온 표시가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에너지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회사는 반드시 급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하루 이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틀에 걸쳐 들어왔잖아요. 3일째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거는 반드시 바로 털지 못하고 이날 올리면서 탑니다. 이날 3일째. 이틀째는 잘 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는 먼저 여러분 여기서 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이렇게 가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도 최근에 그 차트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차트가 있네요. 자, 퀄리티스 반도체 제가 추천드린 게 이겁니다. 여기. 자, 여기서 에너지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에너지가. 여기. 매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특히 이동평균선을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들어올 때는 돌파한다고 그랬죠? 돌파하고 여기서 어떻습니까? 갭이 뜨죠? 갭이 떴다는 얘기는 뭡니까? 실제 이 회사가 평가받아야 될 가치보다 올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우리가 에너지들이 나가면서 차익 실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기서 매도를 빨리 차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 위에 쫙 보세요. 완만하게 누웠죠? 여기도 에너지 한번 들어왔죠? 에너지 한번 들어왔죠?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기가 어려운데 다시 이제 퀄리티 반도체가 이제 변곡점에 와 있는 겁니다. 변곡점에 여기. 자, 여기 이제 올라가려고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매도 주체가 별로 없잖아요.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에너지도 없고 사는 주체, 즉 수요도 없고 공급도 없는 그렇죠. 우리 서양 장기에서 이걸 스텔메이트라고 합니다. 스텔메이트 아세요? 우리 동양 장기는 이기고 무승부가 없는데 서양 장기는 스텔메이트라고 해서 이길 수도 없고 질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그 미국인들이랑 서양 장기를 도봤었는데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딱 이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변곡점에 왔을 때 그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겠죠. 여기서가 매수할 수 있는 새로운 포인트가 생긴 겁니다. 이때 만약에 그 다음날 프로그램 매수가 대량으로 돈다 그러면 이게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배운 프로그램 매매 사례 아까 네오셈, 퀄리티스 반도체를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이제 그 배트맨에서 8시 방송에서 화요일 8시 방송에서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4종목을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날 수요일 목이 이틀에 걸쳐서 4종목이 다 급등했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필에너지, 필옵틱스입니다. 자, 필에너지는 어떤 회사냐면 필옵틱스의 자회사라서 우리 이제 최근에 뜨고 이제 3월 달에 좀 뜨기 시작했는데 46계열의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46계열의 원통형 배터리는 어디 회사가 있냐면 TC 스틸 있고 상신 EDP, 그죠? 동원 시스템즈, 그다음에 필에너지 뭐 이 정도 있습니다. 그죠? 한 4-5개 정도 뭐 더 있긴 한데 상장된 회사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필에너지가 상승한 이유를 한번 우리가 그 거래량 즉 뭐냐면 에너지 관점에서 보게 되면 3월 6, 7, 8일 날 이렇게 들어왔죠. 한 10몇만 주에 걸쳐 들어왔는데 이 회사는 주식수가 적은 회사입니다. 거래량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3월 6, 7, 8일 날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3월 6, 7, 8일 어떤가요? 이날 처음 들어올 때는 별로 안 올랐어요. 그죠? 3월 7일 날 3,800주 들어왔는데 상한가. 그죠? 에너지가 한번 입지를 시작했는데 며칠 연속? 3일 연속이면 그죠? 이만큼의 상승이 일어난다. 30% 먹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게 화요일 날 방송하고 그죠? 수요일 목요일쯤에 쭉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종목이 차트상으로 봐서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차트만 보시면 안 되고 차트는 우리가 기술적 지표로 참고 지표, 레퍼런스일 뿐입니다. 중요한 차트보다 중요한 게 뭐죠? 돈의 흐름이라고 그랬죠. 오늘의 강의 주제가 어떻게 돈이 흐르는지 돈이 왕창 들어왔으면 이 돈이 나가기 전까지는 이 돈이 이때 나갔잖아요. 이때. 그죠? 이때 나갔죠. 이때 나가는데 금방 나갑니까? 잘 보세요. 이때 나가는 게 11일이죠. 자, 11일 날 돈이 나가는데 주가가 많이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안 빠집니다.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확 빼지 못하거든요. 확 빼는 순간 하한가 들어가면 이 매수 주체들은 자기네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절대 확 던지지는 못해요. 누가 사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가장 쉬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확 빼지 않기 때문에 확 빼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날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매도를 치고 익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공매도를 못하니까 개인 투자자가 불리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고 공매도가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에너지의 원리에서 큰 돈이 들어왔다 어떤 종목에 그럼 여러분들 같이 편승하시고 매도는 어떻게 한다? 우리 프로그램 매수 주체보다 먼저 한다. 그럼 반드시 수익이 난다. 왜냐? 프로그램 매수 주체는 돈이 많이 박았기 때문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받아주고 싶어하는 개인 투자가들, 욕심 많은 투자가들이 많이 몰려 들어와야 꼬셔야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매도를 쳤지만 계속 보세요. 하루 건너 프로그램 매도를 치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건너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가장 이용해서 다음 주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에너지의 원리는 여러분 투자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월 2일 날
마켓 시그널에서 자, 매수 시그널 종목으로 드린 게 TC3인데 제가 이때 이 종목을 소개시키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의아하냐? 아니 남들은 이때 HBM 반도체가 막 뜨고 난리도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강철 철강주를 갖고 왔습니다. TC 스틸. 딱 봐도 스틸이죠. 근데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TC 스틸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철강이 있고 전통적으로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필 에너지와 같은 계열, 즉 46 계열의 4680 그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왜 최근에 상신이피나 필 에너지는 어느 정도 올랐었죠. 필 에너지나 T3 급상승을 하냐면 이게 기존에 21계열, 21계열의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보다 성능이 2배나 좋기 때문에 향후에 전기차 시장이 폭등하지는 않더라도 전기시장이 2배 이상 성장하면 그만큼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제가 2월 1일 날 가져왔고 가져온 이유를 잘 보겠습니다. 2월 가져왔는데 이날 어쩌? 이날 보면 이틀 연속 뭐가 왔습니까?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누적 순매에 들어왔고 기관도 들어왔죠. 자,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프로그램된 2월 2일 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왕창 들어왔죠. 이때만 별 변동이 없다가 2월 2일이 돼서야 프로그램이 왕창 들어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시작되는데 잘 보세요. 기관이 어떻습니까? 하루 정도 빼고는 왕창 매수했고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어때요? 어마무시하게 들어오죠. 이 종목이 바로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이 차트상 이걸 차트를 보게 되면 T-스틸이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군요. 자, 차트상은 높은 데 있겠지만 이 매수 주체들이 이만큼 산 사람들이 바로 던질 수 없다. 이 금액이 엄청나다. 이 종목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쫓아서도 큰 무리는 없다. 근데 굳이 자, 제가 추천드리고 이때는 올랐겠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이때는 대량으로 들어온 다음에 자, 외국인이 별로 안 들어왔잖아요. 언제부터 급증했냐면 이때부터 자, 외국인이 같이 동반 매수한 이때. 그죠? 이때. 어떻습니까? 급증률이. 그냥 3일 만에 30%가 넘게 뛰어오르잖아요. 이거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에는 더 올랐다는 얘기죠. 종가 기준이라 30몇 프로고 장중 기준 합치면 4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그러면 이 종목은 맨날 자꾸 사면 돈이 오르냐?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 돈의 매수 주체가 빠져나가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TC스틸이 이때 급등하고 그죠? 내려가서 다시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또 여러분 언제 이 종목 사시면 되겠습니까? 아, 매수가 들어올 때 사면 되겠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다음엔 삼청당 제약인데요. 이거 제가 금요일 오전 11시 방송 11시 20분에 마켓 시그널에서 소개시키는 겁니다. 이때 매수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 2월에는 많이 올랐는데 그죠? 2월 초까지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선별적인 장사라서 시장에 전체에 들어온 돈이 한정돼 있어서 섹터별로 이동을 한다. 근데 반도체 중에서도 HBM 반도체하고 그죠? 제약주로 이동할 것이다. 대표적인 종목은 반도체는 QRT 사시고 그죠? 제약주는 제가 딱 한 종목만 반복해서 소개시켜드립니다. 삼청당 제약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삼청당 제약이 바이오시밀러 그죠? 유사 복제품이죠. 이것을 유럽 9개국에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3상을 완료하고 허가 신청에 득하면 급등한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위에도 여러 번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어떻습니까? 자, 시밀러 허가 난 다음 날 어떻습니까? 이만큼 올라갔죠, 이만큼. 이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 보여드리지 않지만 여기 지금 뒤에 밑에 차트가 있는데 이 한 달 이상, 3,000년이 한 달 이상 프로그래밍과 기관 외국인이 여긴 지금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이 밑에 엄청나게 매수가 많이 일어났고 다시 수급이 이만큼 들어오니까 상한가를 치고 급등합니다. 상한가 몇 번 쳤습니까? 상한가를 2번 이상, 즉 복리로 계산하면 70%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삼천당 제약을 방송에 여러 번 소개시키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 저 전문가는 맨날 다른 제약주도 많은데 삼천당 제약만 화요일도 방송하고 금요일도 방송하고 이런다고 그러시 하더라고요. 새로운 종목 좀 하라고. 아니, 이 종목이 제일 많이 오를 건데 그죠? 이슈도 있고 수급도 들어오는데 수급이 한 달 이상 이어진데 이 종목을 왜 매수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차트는 안 보여드렸지만 얘를 소개시키던 이유도 이 종목이 한 달 이상 수급이 들어왔어요. 에너지가 들어왔단 말이죠. 빠져나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종목이 제일 안정적인 거고 그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 삼천당 제약도 우리가 유럽의 허가 신청, 독점 판매권 허가 신청을 받았지만
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 요인은 삼청단 제약의 수급이 계속 몰려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그죠? 기관과 의견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을 투자하면서 투자하면서 우리 기대 수익을 기대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지금도 많이 내려오고 있지 않죠, 삼청단 제약이. 왜냐하면 이 매수채들이 한꺼번에 돈을 뺄 수 없는 이유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HLB 테라피틱스인데 제가 이 종목도 뿐만 아니라 HLB 그룹주를 한 2주 전에 묶어서 배트맨 1타 강의에서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딱 이틀 만에 그 다음날 수요일 날부터 올라간 종목이 바로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그 다음 날은 HLB 그룹주 모두가 급등을 하면서 제가 방송에 1타 강의를 한 이후에 전 종목이 전 HLB 그룹주가 20-30% 뭐 심하게는 HLB 이노베이션은 심하게는 70% 이상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유가 뭐냐? 제가 뭐 신이라서 잘 찍은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등락률 이만큼 나왔죠? 등락률 이만큼 올라갔죠? 그럼 여기 어떤가요? 여기 보면 등락률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뭐가 옵니까? 여기에.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죠? 여기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이미 올라간다는 표시를 언제 하고 있나요? 자, 올라간다는 표시를 이미 프로그램에서 우린 이만큼 돈을 박았다, 이만큼 돈을 투자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수는 언제 해야 돼요? 많이 이만큼 12% 올라간 것 같지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여기 이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HBL 테라픽투스는 심지어 뭐죠? 최근까지도 계속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급등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는 우리가 HLB는 그죠? 간암 치료제의 3상 승인이 5월 예정돼 있고 빠르면 오늘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파이널 리뷰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을 하는 거고 HBL 테라픽스는 이거 외에도 자체적으로 3상이 진행 중이고 하나는 3상을 진행할 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NK 치료제하고 휴모스포정 두 가지 임상이 있는 종목이라서 HBL 진양건 회장이 개인적으로 10만 주를 금년에 매수했고 HBL 그룹도 67만 주를 두 번이나 매수한 종목입니다. 최근 한 6개월 내에 두 번이나 이 회사를 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가 오를만한 요인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회장과 그 그룹의 모 회사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 말고 모든 HLB 그룹 중에 HLB 테라피틱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방송에서 계속 소개시켜드립니다. 자, 삼천장 제약하고 HLB 테라피틱스 이 두 종목을 계속 소개시켜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잘 맞춰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2 이 종목도 제가 금요일 날 마켓 시그널에서 추천드리고 상한가 한번 가고 상한가 한번 갔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추천드리고 한 20% 오른 종목이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를 제 매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자, 프로그램 매수가 이 밑에도 있지만 자, 이만큼 들어왔잖아요. 그럼 올릴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오르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급의 원리를 또 보셔야 되는데 수급보다 선행하는 게 뭐죠? 그 수급이긴 한데 프로그램에 선행한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 그러니까 5월에 3일 이상 매수한 종목에 주목하자. 이래서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린 겁니다. 자, 인글루드랩은 제가 화요일 날 방송에서 KBT를 강의하면서 추천주로 드렸던 겁니다. 인글루드랩. 그죠? 3월 26일 추천. 어떻습니까? 자, 이만큼 올라갔죠? 이만큼. 자, 여기 왜 어때요? 많이는 안 들어온 최소한 2일 순매수가 들어왔답니다.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도 들어왔죠. 이렇게. 그럼 최소한 1간 올라가고 아마 오늘은 그죠? 오늘은 29일이죠. 이때는 빠졌을 겁니다. 왜?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차익 실현이. 2일 이상 올라가면 여러분이 먼저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인글루드랩은 역시 북미 시장에서 지금 인디 브랜드로 인기가 있고 인글루드랩은 판교에도 마케팅 팀이 있고 마케팅 회사가 있고 뉴욕 옆에 있는 뉴저지에 마케팅 팀도 있고 거기에 공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 시장의 매출이 큰 사실 미국의 자회사를 둔 유일한 화장품 회사다. 좋은 종목이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 수급이 에너지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시장은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주에 주목하자. 자, 고환율 시대. 현재 오늘 어떻습니까? 1,450원 환율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도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가 뭐냐면 수출이 가능한 종목. 그죠? 상대적으로 우리 상품이 싸 보이는 섹터가 뭐죠? 자동차, K뷰티, 조선. 자, K뷰티는 뭐죠? 피부 미용, 화장품, 뭐 조선 이런 섹터죠. 왜냐하면 미국에 판매할 때 주로 소비자 판매 단가가 하락한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 동일할 때
원자재 비중이 높은 섹터에 주의하자. 그죠? 이것만 우리 상승 섹터고 하락 섹터는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가전의 원가는 상승한 요인이 있다. 또 달러가 강세가 되면 신흥국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거 잘 참고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의 매수 추이를 우리 매수 매입을 잘 보시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엔 이걸 잘하고 있습니다. 실적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오늘도 한번 종가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다 1, 4분기에 실적이 기대된 종목으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고 있는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도 다 이런 쪽에 가 있으니까 아마 이 강의 끝나시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이틀 이상, 3일 이상 순매수한 실적주 중심으로 4월장 시장을 대비하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수익을 말할 때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자, 맨 앞으로 다시 가서 수익을 말할 때 핵심은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살펴서 매매를 한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승할 수 없다.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기본이죠. 돈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주식이 상승합니까? 그래서 종목이 좋다고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아무리 좋은 종목, 여러분이 수익 난 종목이라도 돈이 들어왔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하는 외국인과 기관타주들이 베스킷 단위로 실제 들어오는지를 현재가 창을 띄워놓고 보시고 프로그램 창도 띄워놓고 보셔서 그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매수하시면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반드시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려운 차트 기법 이런 거 하실 필요 없고 돈의 흐름만 잘 보자.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 하나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